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부동산 분양TV 운영자 유형범입니다. 저는 현업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9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라고 이런 법이 생겼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라고 보일 텐데요.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련 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에 들어가서 법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인터넷 중개 대상물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중개 대상물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1일 날 개정 시행됐는데요. 제18조 2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법이 어떤지 잠시 보겠습니다. 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말한다.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에 보면 실장, 차장, 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중개보조원들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부 위법사항입니다. 이 항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실에서는 변호사 되시는 분들, 법무사, 컨설팅 업자,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무허가 업자들이 인터넷에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전부 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항을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존재하지 않는 물건은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2번 가격도 표시를 갖다가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3항은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 된다. 그리고 5항에는 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정하여 고시한다. 그 다음에 18조의 3에 보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감시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에 말씀드린 사항에 벌칙사항이 있는데 벌칙사항으로는 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시광고를 잘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갖다가
개업공인중개사만 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이렇게 벌칙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1조에는 과태료 사항이 있는데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공인중개사법 시행이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8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됐는데요. 요 아래는 뭐냐면 제17조 2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올려놓은 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센터 홈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중개 대상물 광고 위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시 의무 위반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및 개업 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명칭이 있고요. 소재지가 있고 연락처도 기입을 해야 되고요. 누가? 공인중개사가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를 따고 나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등록번호도 표시 광고를 해야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 광고 명시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갖다가 중개할 때는 소재지를 기입을 해야 되고요.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 종류, 그 다음에 거래 행태, 매매를 했는지 교환을 하는 건지 임대차를 갖다가 중개물건을 내놓는 건지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에 표시 광고를 해야 되고요. 소재지는 어떤 방식으로 소재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지,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중개 대상물 종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래 형태, 총 층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층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갖다가 매매를 중개할 때는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방이 몇 개인지 욕실 수,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방향, 남향인지 서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것도 표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블로그,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표시 광고 위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적용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표시 광고를 준하여 광고를 하여야 하고요. 여러분들 그 존재하지 않는 허위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짓 광고를 갖다가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요. 벌칙 조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법 51조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공인중개사를 담당하는 관할하는 구청의 담당에게 물어봤는데요. 요즘 표시 광고를 잘못해가지고 500만 원에서 최하 50만 원까지 해가지고요.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받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 위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감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광고 주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주체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법이 있는데요. 사항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 보조원도 안 되고요. 컨설팅 업자, 그 다음에 무허가업자, 그 다음에 법무사, 변호사도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인터넷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칙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과태료를 500만 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무허가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 중개 대상물을 갖다가 표시 광고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신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벌칙 조항에 공인중개사법 49조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도 방식에 맞게 표시 광고에 맞게 표시 광고를 갖다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신고하기가 있는데요. 신고하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인터넷에 광고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신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센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요. 들어오셔서 공부를 갖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를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시행 방안이라고 첫 번째 추진 배경, 두 번째 추진 방안, 세 번째 내용, 네 번째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해 놓았네요.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홍보하는 한방이라고 거래망이 있는데요. 한방 거래망에 들어와 보니 협회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협회에서 올려놓았는데요. 요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홍보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이 중개사무소 및 개업 공인중개사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 등록번호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구청에 등록한 연락처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도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 광고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는 아래와 같이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인터넷에 표시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소재지를 넣어야 되고요. 면적, 그 면적은 여러분들 제곱미터를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면적, 전용 면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파트를 중개 대상물 광고할 때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을 넣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가격을 갖다 거짓말로 넣으면 이것도 벌칙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개 대상물 종류, 공동주택인지 땅인지 상가인지 넣으셔야 되고요.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그 다음에 총 층수, 건물이 만약에 뭐 상가 건물이 10층이면 10층인 것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입주 가능일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수하고 욕실 수, 그 다음에 행정기관 승인 일자도 넣어야 되고요. 주차 대스, 그 다음에 관리비를 갖다가 매월 얼마를 받고 있는지도 넣어야 됩니다. 요거는 관리비는요, 넣는 것은 뭐 아파트라든가 뭐 다세대 빌라 같은 거를 갖다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할 때는 넣어야 되겠죠. 그 대신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안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12번째 방향이 있는데요. 뭐 아파트를 갖다가 중개대상물 표시할 때 남향인지 거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요 아래에도 소재지하고 뭐 면적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방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해야 되는지 아주 깔끔하게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하게 공부를 갖다가 하셔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인데요. 저는 10여 년 전 페이스북이 대한민국에 진출했을 때 페이스북에 최초 부동산 그룹을 만들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부동산 마케팅 및 SNS 마케팅 교육 봉사를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가입을 하셔서 제 이름 유용범한테 친구 신청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동산과 분양을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저를 보고 벤치마킹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를 갖다가 조심하시라고 홍보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 올해 4월부터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및 허위 매물을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알아보니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시를 해서 과태료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공인중개사들이 벌칙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입니다. 관할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하니 올해 4월부터 부동산 중개매물 표시 광고를 본격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갖다가 당할 수 있답니다. 많이들 걸리고 3건이면 업무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3일째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린 매물을 갖다가 싹 검색해서 싹 지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허위 매물, 인터넷에 남아있는 매물 여러분들 싹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준하는 광고를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공인중개사만 인터넷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 무허가업자,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컨설팅업자 이런 분들이 광고를 했는지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 싹 정리되었으면 하고요. 그런데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는
주소까지 올려야 돼서 전속을 못 받는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 갖다가 빼앗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병폐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 갖다가 홍보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못된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빼서 자기네들이 몰래 계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래서 인터넷에 표시 광고를 하는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은 병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협회 단속 위원장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대한민국 최초 싸이월드 2000년대부터 SNS를 해가지고요. 모든 채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모든 SNS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원매물을 올리는 무허겁자, 어, 무허가업자, 그 다음에 허위매물 올리는 거, 컨설팅 업자들이 인터넷에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 갖다가 제가 싹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제가 전국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협회 단서 위원 또는 위원장을 주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감시를 해서 그 잡아냈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협회도 신경을 많이 써서 단속위원을 갖다 많이 둬가지고요. 그 이런 걸 갖다가 바짝 그 신경 썼으면 하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분들 걸리지 마시고 물건 올린 걸 갖다가 싹 검토를 해가지고 삭제를 하거나 비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2년 정도 계속돼서 소상공인들 또는 저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엄청 힘들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경제가 좋아져서 일이 많아졌으면 좋은데 이렇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같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이게 규제가 계속 되니 앞으로도 부동산 하기가 상당히 심해질 텐데요. 저처럼 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걸 갖다가 SNS 마케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공인중개사 전국 부동산 분양TV 운영자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